2024 양장기능사 필기 대비 1과목 의복 구성입니다. 본 문제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이한 것입니다. 1과목 양장 의복 구성의 5번째 시간 길원형의 활용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트폴리스는 다트량을 궤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다트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패턴 전개 사항이고요. 오른쪽은 완성 모습입니다. 허리 쪽을 보시면 허리 쪽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입니다. 다트폴리스는 궤도, 잔주름을 이야기한다입니다. 두 번째는 요크입니다. 요크는 옷에 가로로 봉제선이 나 있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대 방향은 식서 방향이고요. 요크는 가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패턴 전개 보시겠습니다. 요크선 상이 기원형에서 기본원형, 기본원형을 길원형이라고 합니다. 기본원형에서 가로로 절개가 나 있는데 좀 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중심 쪽으로 내려와 있죠. 어쨌든 이것도 가로로 절개 있기 때문에 요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크선을 활용해서 요크 궤도를 놓은 거죠. 요크 궤도. 그래서 요크 용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궤도라는 거 잔주름을 이야기합니다. 소매 길이별 종류입니다. 왼쪽은 측면에서 길이별로 표현한 거죠. 3부 소매 있고요. 5부 소매 있습니다. 하지만 3부와 5부 사이에는 또 4부 소매로 표현될 수 있고요. 3부는 우리 그냥 반소매에서 약간 짧은 반소매 정도 기장이고요. 5부는 팔꿈치선까지를 5부 소매라고 합니다. 팔꿈치 아래쪽은 6부이고요. 긴 소매와 중간은 7부, 그 밑으로는 8부, 그 다음 긴 소매가 10부 소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패턴 전개에서 길이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매 달림 구조에 의한 종류 알아보겠습니다. 소매를 길원형에 다는 형을 세틴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를 길에 단다. 길 하면 길원형, 기본 원형을 그냥 줄여서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를 길에 다는 형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세틴 슬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틴 슬리브 종류에는 타이트 슬리브, 퍼프 슬리브, 비숍 슬리브, 벨 슬리브, 케이프 슬리브, 레그 오브 머틴 슬리브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매 종류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모노 슬리브는 길과 소매가 길원형과 소매가 한 장으로 이어진 소매를 기모노 슬리브라고 합니다. 레그 오브 머틴은 세틴 슬리브죠. 위에 보기에서 나왔듯이 설명에서 나왔듯이 소매를 길에 다는 형 세틴 슬리브의 종류 보여드렸고요. 이런 거 어깨에서 내려와서 딱 기본 원형에서 소매가 딱 달려 봉제선이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레그 오브 머틴 세틴 슬리브입니다. 레글런 슬리브입니다. 레글런 슬리브는 네크라인, 목 라인에서 사선으로 암홀까지 돼 있죠. 이걸 레글런이라고 합니다. 뭐 레글런, 라글랑, 뭐 라그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를 한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랜턴 슬리브입니다. 랜턴 슬리브는 반소매도 있고 긴 소매도 있어요. 우리 실기에서 자켓에 랜턴 슬리브 있죠. 스텐칼라의 랜턴 슬리브. 그 랜턴은 좀 기른 거고요. 기른 거보다 한 8부 소매 정도, 8부 소매의 기장 길이감 정도 되죠. 얘는 반소매의 랜턴 슬리브입니다. 비숍 슬리브입니다. 비숍 슬리브도 세튼 슬리브죠. 랜턴 슬리브를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 랜턴은 여기 꼭 절개가 이렇게 있어요. 절개가 있어서
이게 기본 원형이죠. 기본 원형에 이렇게 돼서 이게 기본 원형입니다. 기본 원형이고 여기 이 기본 원형 아몰둘레에 딱 소매가 달린 거죠. 달려서 이렇게 이게 랜턴 슬리브이고요. 비숍도 기본 원형입니다. 기본 원형이죠. 이런 식으로 딱 됐고요. 앞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골선 처리된 거겠죠. 비숍은 긴 소매 퍼프 슬리브를 비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퍼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퍼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반소매는 퍼프 슬리브라고 하고요. 긴 소매가 퍼프된 거는 비숍 슬리브라고 합니다. 레그 오브 머티는 양다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거 세틴 슬리브인데 퍼프는 조금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긴 해요. 레그 오브 머틴이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타이트진 거. 이걸 레그 오브 머틴 슬리브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단골 손님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소매 달림 구조에 의한 종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요크 있죠. 우리 요크 했죠. 요크, 소매 달림, 요크 소매. 그리고 케이프는 세틴 슬리브지만 소매가 이렇게 너울지는 거지요. 밑에 반소매 부분 이렇게 너울되는 거고요. 다음 퍼프 슬리브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슬리브입니다. 프렌치 슬리브는 길 원형과 소매가 몸판과 소매 부분이 같이 한 장으로 돼 있죠. 소매 원형 활용 전개 보시겠습니다. 케이프 슬리브는 소매를 펼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본 원형은 여기는 그냥 딱 길 원형입니다. 원형에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게 기본 소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벌어진 이 부분이 다 너울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몰에 봉제가 되는 이 부분은 전혀 지금 벌어짐이 하나도 없고요. 딱딱 끝이 맞아 있죠. 그치만 이 부분만 너울됩니다. 네, 펼쳐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지는 거죠. 이 소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이프 슬리브의 패턴 전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음 중 이 패턴 전개에 맞는 소매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퍼프 소매입니다. 두 번째는 퍼프 소매이고요. 지금 케이프 소매는 이쪽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지금 퍼프 슬리브는 길 원형에 이렇게 기본 원형에 여기도 퍼프지고 밑에도 퍼프졌어요. 그러면 퍼프지는 양이 당연히 커져있고 밑에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다 벌어져 있죠. 위아래 다 부분이 벌어져 있고요. 퍼프가 지는 거는 퍼프량을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져야 볼록하게 볼륨감이 있어서 예뻐요. 그래서 위아래가 이렇게 볼륨감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은 2 내지 3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1.5 내지 2cm입니다. 위쪽이.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모노 소매는 기본 원형을 활용해서 소매가 이렇게 한 장으로 되는 거죠. 소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어깨이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소매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아몰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모노 슬리브 패턴 전개, 케이프, 그리고 퍼프 위아래 다 벌려주는 거, 또 아래만 벌리는 거, 이런 걸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슬랙스 길이에 따른 명칭입니다. 첫 번째는 쇼 팬츠죠. 다음은 자메이카 팬츠고요. 다음 버뮤다 팬츠입니다. 무릎 위. 니 팬츠죠. 무릎까지 길이. 페달 푸셔 팬츠, 카프리 팬츠.
그다음에 슬랙스, 십부 바지를 슬랙스라고 합니다. 스커트 길이에 따른 명칭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 미니죠. 초미니 스커트라고 하고요. 미니, 무릎 위입니다. 무릎까지 길이를 내추럴 라인이라고 내추럴 스커트, 그 다음 무릎 아래 미디,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거 맥시, 다음 폴랭스 롱입니다. 스커트의 실루엣별 종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트 스커트이죠. 타이트 스커트는 이 그림상으로는 H라인 스트레이트 스커트를 그냥 기본, 타이트 H라인에서 약간 들어간 것도 타이트라고 표현됩니다. 세미 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H라인과 A라인의 중간이죠. 세미 타이트, 세미 A라인이라고도 하고요. A라인입니다. 그리고 플레어죠. 얘는 그냥 평면으로 딱 펼쳐서 이렇게 된 거고요. 플레어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너울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너울대는 이렇게 되게 정확한 표현인데, 지금 그냥 딱 단면만 딱 펼친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엉덩이를 부풀리고 밑에는 좁은 거, 패그업 스커트라고 하죠. 다음은 서큘러 360도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트럼펫, 밑에가 조금 된 거죠. 여러분들 벨라인은 엉덩이에서 퍼진 거고요. 얘는 엉덩이 아래쪽 거의 무릎에 가까운 선에서 퍼진 걸 트럼펫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스커트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형태, 이걸 스트레이트 스커트라고 하고요. A라인 스커트는 밑으로 약간 퍼지는 거, 그리고 패그 스커트는 허리 부분이 부풀려진 형태, 그리고 벨형은 종 모양의 형태를 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형, 뭐 A라인형, 패그형, 그 다음 뭐 벨형,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트 명칭 보시겠습니다. 힙본입니다. 골반 스커트이죠. 지금 점선은 허리 라인 기준으로, 평균 기준으로 잡아서 스커트를 표현한 겁니다. 노벨트죠. 벨트가 없기 때문에 노벨트. 그리고 그냥 직선 벨트, 허리 벨트에서 벨트 스커트. 그리고 하이 벨트, 허리에서 위로 올려진 거. 하지만 하이 웨스트하고는 다릅니다. 하이 벨트는 벨트 스커트보다 좀 벨트가 좀 높아요. 허리 위쪽으로. 그걸 하이 벨트라고 하고요. 봉제선이 있는 거죠. 허리 라인에. 하이 웨스트는 봉제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 점선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얘는 그냥 이렇게 됐고요. 얘는 허리선에서 이렇게 봉제선이 딱 나 있어서 위로 이렇게 높게 벨트가, 그래서 하이 벨트하고 하이 웨스트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잠버 스커트입니다. 잠버 스커트는 목에 칼라가 없고요. 칼라가 없고 소매가 없고, 그래서 스커트이고 한 벌, 그러니까 원피스라고 하죠. 원피스인데 그냥 원피스 하면 안 되고요. 네크라인 칼라가 없고 소매가 없는 걸 점퍼 스커트의 총칭입니다. 타이트 스커트 모습입니다. 패그업 스커트, 그리고 벨 스커트, 그리고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밈이 있죠. 겹침이 있죠. 랩 스커트라고 합니다. 세미 타이트지요. 그리고 인버티드 플리츠입니다. 인버티드 플리츠는 A라인 형이지만 가운데 맞주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버티드 스커트라고 합니다. 고어드 스커트, 쪽 스커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4쪽 고어드, 6쪽 고어드, 뭐 전체적으로 앞 뒤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어드 스커트는. 그래서 뭐 10쪽 고어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소프트 플리츠는 위에만 주름이 있는 겁니다. 위쪽에만. 지금 요 위쪽에만 이렇게 주름이 있고요. 밑에는 주름이 그냥 없어요. 그걸 소프트 플리츠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미 이렇게 있는 건 플리츠 스커트라고 하죠. 마지막은 큐롯입니다. 치마 바지라고도 하죠. 게더 스커트이고요. 박스 플리츠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죠. 박스 플리츠 스커트.
도식화에 그리실 때 여러분들 다 하셨죠. 도식화 표현으로 이렇게 되고 박스 플리츠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박스 플리츠죠. 사이드 플리츠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플리츠 우리 도식화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 플리츠라고도 하고 한쪽 방향의 플리츠, 그리고 사이드 플리츠라고도 하고 외주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플리츠입니다. 아코디언은 기계주름을 다 잡아서 좀 잘게 주름이 딱 잡힌 스커트, 그런 유형을 아코디언 플리츠라고 합니다. 서큘러 플레어 스커트죠. 우리 360도. 서큘러다 그러면 360도 스커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표현이 쪽 360도가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서큘러 하면 360도 스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트럼펫입니다. 밑에가 약간 퍼졌고요. 다음엔 층치마, 캉캉치마, 뭐 티어드라고 하죠. 그리고 센터 플레어입니다. 한쪽 방향에 플레어가 있기 때문에 센터 플레어고요. 다음은 에스카르고입니다. 에스카르고 우리 시험 문제에 스커트 나오죠. 그런데 얘는 약간 밑에가 퍼지면서 에스카르고형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에스카르고죠. 이런 식으로. 길 원형의 부위별 기준점의 명칭 알아보겠습니다. 안목점입니다. 빨간색 빨간 포인트 이게 안목점 표시입니다. 목 옆점, 그리고 목 뒤점 이렇게 있고요. 목 앞점, 목 뒤점, 그리고 명칭이 또 목 옆점은 앞뒤가 같습니다. 어깨, 뒤어깨점, 앞어깨점이죠. 그리고 지금 FN은 앞판, F, 프론트죠. 그리고 N은 너치라는 뜻의 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N, 암홀 너치 부분이고요. BN, D판 너치 부분입니다. BP점, 바스트 포인트죠. 그리고 겨드랑이점은 앞뒤 겨드랑이점, 그리고 밑에 여기는 끝 옆선점, 끝점, 네, 앞 끝점, 뭐 허리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위별 기준점의 명칭 알아봤습니다. 길 원형의 활용 알아보겠습니다. 다트 위치와 명칭입니다. 뒷판부터 보시겠습니다. 뒷판에 다트가 첫 번째는 숄더 다트입니다. 어깨 부분에 있고요. 두 번째는 넥 다트이고요. 세 번째 웨스트 다트입니다. 다트가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가위 보이시죠? 가위 방향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깨가 잘라지면 여러분들 가위가 그려져 있는 부분엔 봉제선이 들어간다. 벌려서 봉제한다. 이렇게 개념 보시면 여기 지금 가위가 어깨점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골선으로 봤을 때 펼쳤을 때 이렇게 되죠. 숄더지 어깨 부분 숄더 다트입니다. 두 번째 네크 다트는 이게 목입니다. 목.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가위가 있어요. 그럼 이게 네크죠. 목을 네크라인이라고 하는데 네크점에 다트가 가위가 있죠. 그럼 네크 다트입니다. 세 번째는 웨스트 다트, 허리. 웨스트 다트 허리점에 이렇게, 그런데 얘는 기본 원형, 기본 다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가위가 없어요. 허리의 여유분을 이거를 다트로 처리하는 거. 그러면 완성 모습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웨스트 다트입니다. 그래서 뒷판은 숄더 다트, 네크라인 다트, 웨스트 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뒷판입니다. 다음은 앞판 보시겠습니다. 다트 위치와 명칭 앞판입니다. 첫 번째 완성 모습 사진 보셨죠? 지금 빨간 선 보세요. 빨간 선에 이제 센터지요. 중심. 그리고 프론트 앞판 네크 다트입니다. 센터 프론트 넥 다트
가위 보이시죠? 제가 가위 잘라지는 쪽에 다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요. MP 됐죠? 지금 이 부분이 MP는 접는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래서 MP는 머니플레이션에서 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MP는 즉 접는다라는 뜻이요. 다른 쪽으로 이동시킨다. 이 다트를 기본 다트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얘를 접어서 얘를 벌려주는 거지요. 잘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잘라서 벌려지는 거지요. MP 시켜서 이렇게 줄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트 방향 여러분들 보세요. 다트 방향은 원칙으로는 중심 쪽을 향해서 있는데 얘는 중심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봉제를 해보자. 앞이 서로 싸우지요. 서로 딱 붙어져 꼭지점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옆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요. 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이 BP점에서 몇 cm 끝까지 얘가 6cm입니다. 여기가 다트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안 돼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cm를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요거 또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다트 명칭 보시면 센터, 프론트, 넥 다트입니다. 두 번째는 네크라인 다트죠. 빨간 선 보이시죠? 가위 있습니다. 중심에서 센터에서 떨어져 있죠. 아까는 센터하고 포인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네크라인 다트죠. 가위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 다트가 생기는 거죠. MP 돼서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 다트 방향 중심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은 무조건 다트 방향은 중심 쪽입니다. 그리고 BP점에서 6cm 떨어집니다. 네크라인 다트. 세 번째, 네크 포인트 다트입니다. 그림 완성선 모습 보이시고요. 가위 보이시죠? 당연히 가위가 가는 쪽이 제가 다트라고 말씀드려요. 여기면 목점, 예, 연목점 여기 있죠. 그래서 BP점을 향해서 있죠. 여기는 6cm 떨어지겠죠. MP 된 모습이고요. 다트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패턴 전개 그리고 BP점에서 6cm 떨어지고요. 다트 방향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네크 포인트 다트입니다. 네 번째 숄더 다트입니다. 숄더 이제 어깨에 있는 거죠. 어깨 지점에 그러면 패턴 전개 사항을 보시면 가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요. 벌려질 거고 이 부분이 다트가 박아질 거고요. 얘도 BP점에서 6cm 그리고 다트 방향 중심 쪽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숄더 다트입니다. 어깨 부분에 있는 다트. 다섯 번째는 숄더 포인트 다트입니다. 어깨 끝점이죠. 가위 보이시고요. 다트 완성된 골선 피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 아몰 다트입니다.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몰 다트네, 얘 숄더 포인트네. 우리는 사지선다형이에요. 네 군데에서 하나만 고르면 돼요. 이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어깨냐, 네크라인이냐, 뭐 옆선 라인이냐, 허리 웨스트냐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너무 종류별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숄더 포인트 다트 보이시죠? 그리고 자, 숄더 포인트 이쪽이죠. 어깨 끝점. 그리고 얘는 지금 아몰입니다. 여기가 아몰 부분이죠. 아몰 소매 달린 부분. 아몰 라인에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아몰 다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이라 힘드실 거예요.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 일곱 번째 보시면 언더암 다트예요. 언더암 다트는 아몰 밑에 있는 거. 아몰 밑에 있는 게 언더암 다트고 기본 언더암 다트보다 더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게 로우 언더암 다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고 지금 요크 수평선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트 길이가 좀 짧아지겠죠. 얘는 BP점에서 3cm를 남겨 놓습니다.
다트 끝이 이 부분이 3cm까지 여기까지만 박는 거죠. BP점이 여기면 3cm 정도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더암 다트 보셨고요. 제가 로우 언더암 다트 말씀드렸죠. 로우 언더암 다트는 기본 다트에서 우리 언더암 다트는 2선으로 박았지만 언더암 다트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게 로우 언더암입니다. 여기가 엠피드에서 여기가 잘라지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이 부분이 다트가 박아지는 거고요. 끝처리는 3cm입니다. 다트 끝은. 웨스트 다트입니다. 9번째. 웨스트 다트는 자, 허리 부분에 이렇게 가위가 이렇게 있죠. 얘가 가위가 있는 거 그냥 박아도 되지만 앞판보다 아니 뒷판보다 앞판이 더 앞처짐이 있어요. 그래서 앞처짐 분을 이렇게 없애줘야 돼요. 이 부분을 원형을 패턴을 떠보시면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이게 없애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고 여기가 MP 시키고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가 생기는 거고요. 다음에 센터 프런트, 센터 중심이죠. 그리고 프런트 앞이죠. 그리고 웨스트 쪽, 허리 부분 쪽, 여기가 허리 부분이죠. 여러분 사지선다 이렇게 비슷한 것만 딱 찾으면 얘가 정답이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완성 모습은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되니까 반대는 골선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 모습이죠. 그리고 다트 끝은 BP점에서 3cm입니다. 여기도 아래쪽이기 때문에 자, 센터 프런트는 중심. 그냥 센터 프런트 라인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가위가 생겼죠. 그러면 완성은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위가 있어요. 여기 자르시고 여기는 뭐 자를 필요 없지만 어쨌든 반듯이 자른 다음에 여기만 자르고요. 이걸 MP 시키면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벌어져요. 여기도.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다 하질 못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트가 모양이 됩니다. 앞다트의 끝점 제가 BP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기준으로요. 암홀 부분서부터는 다트가 3cm 정도 남겨놓으시면 돼요. 이 부분 다 이렇게 로우 언더암 이렇게 여기가 다 2 내지 3cm 정도입니다. 2 내지 3이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4라고 되어 있는데 3으로 3으로 하시면 되고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네, 3cm 정도로 2 내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린세스 라인 보겠습니다. 다트끼리 연결된 것을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고요. 프린세스 라인에는 암홀 프린세스 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숄더 프린세스 라인이 있습니다. 암홀 프린세스 라인은 암홀 부분, 여기가 암홀이죠. 앞판과 뒤 암홀입니다. 암홀 부분에 이렇게 절개가 되고요. 허리, 웨스트 다트와 연결된 거, 이걸 암홀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홀 라인, 암홀 프린세스 라인 이렇게 되죠. 숄더 프린세스 라인 보시겠습니다. 숄더 프린세스 라인은 어깨 다트와 허리 다트가 연결된 걸 숄더 라인, 숄더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고요. 완성된 모습 오른쪽에 앞판 뒷판 완성된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쪽이 완전히 나는 거예요. 프린세스 라인 하면은 완전히 한쪽 두쪽 쪽이 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숄더 포인트 라인, 숄더 포인트 라인은 숄더 포인트 어깨 끝점이죠. 어깨 끝점에서 허리하고 절개가 되는 거. 그러면 오른쪽에 빨간 선 앞뒤판 숄더 포인트 라인, 숄더 포인트 프린세스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넥 포인트 라인, 넥 포인트는 목 옆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 오른쪽 빨간 선 앞뒤 모습 보이시면 되고요. 허리선과 연결된 거예요. 라인 보셨습니다. 다트 폴리스
형태입니다. 지금 완성된 모습 보이시고요. 패턴 전개사항 보이시죠? BP점입니다. BP점에서 이렇게 잘라져서 MP 돼서 여기가 가위가 다 돼서 가위로 잘라지는 이 부분이 다 벌어진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 벌어지면 여기에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겟더를 주름을 쫙 잡아서 이 길이하고 맞추겠죠. 그래서 속에서 이제 봉제가 이렇게 되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그림과 같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반쪽만 보신 거죠. 요 부분이 이 부분만 보신 거예요. 그럼 펼쳐졌다. 양쪽 골선이잖아요. 펼쳐졌다 생각하면 이렇게 양쪽 있는 모습. 그래서 다트 폴리스, 다트량을 궤도로 처리한 거 패턴 전개 보셨고요. 모습 보셨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본 다트를 접어줌으로써 다른 위치에 선을 넣어 절개하고 다트를 만들어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것은 가, 다트 머니플레이션, 나, 다트 폴리스, 다, 요크, 라, 턱. 정답은 가번이죠. 다트 머니플레이션에서 MP, 머니플레이션, 머니에서 M, 플레이션에서 P에서 M.P는 접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거. 이걸 다트 머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번 같은 경우에 다트 폴리스는 우리 다트를 만들어서 주름, 폴리스 하면 겟더, 잔주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크는 가로선 절개선을 요크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라번의 턱은 주름입니다. 주름보다는 많지 않게, 그리고 겟더, 잔주름보다는 많고 플리츠보다는 좀 약간 작은 그걸 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다트 중 앞길의 기본 다트로서 옆솔기 부분에 위치한 다트는 가 언더암 다트, 나 아몰 다트, 다 로우 언더암 다트, 라 숄더 다트. 답은 가 언더암 다트입니다. 문제에서 기본 다트로서 해서 기본입니다. 기본 다트는 언더암 다트, 웨스트 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다트가 허리에서 있다 그러면 웨스트 다트겠죠. 옆솔기 부분에 있다고 해서 언더암 다트 정답입니다. 세 번째, 뒷길 원형의 기본 다트는 뒷길 원형의 기본 다트입니다. 그럼 MP가 어떤 거였을까요? 뒷모습 보면은 암호를 접어서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MP 되는 부분을 기본 다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가 가 숄더 다트, 나 넥 다트, 다 웨스트 다트, 라 아몰 다트. 그래서 정답은 아몰 다트입니다. 4번 다음 그림은 다트 머니플레이션으로 기본 다트를 옮긴 것이다. 명칭은 숄더하고 네크하고 꼭지점에 있죠. 그러면 뭐일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번에 네크라인 다트, 나 센터 프런트 네크 다트, 다 네크 포인트 다트, 라 네크 다트. 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크라인은 여기가 네크라인이죠. 그러면 다트가 이쪽에서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어깨 쪽이니까 어깨 쪽이고요. 그러면 가번은 아닙니다. 센터 프런트 네크 다트는 센터 중심이죠. 중심 쪽에 아닙니다. 여기 연목점 쪽이죠. 이것도 아니고요. 다번에 네크 포인트 다트, 네크 다트는 이쪽에 있는 거죠. 네크 라인 다트와 가번과 라번이 이건 그냥 이게 그냥 뭐 라인 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고 넥 다트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숄더 다트의 선을 BP까지 자른 다음 기본 다트를 접어주고 어깨에 절개된 다트의 양을 BP점에서 3cm 내외 떨어져 정리한다. 어깨에 절개된 다트라고 돼 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가번의 숄더 다트, 나 숄더 포인트 다트, 다
넥포인트 다트, 라 언더암 다트. 보기에서 어깨에 절개된이라고 했어요. 어깨에. 그러니까 숄더 다트이죠. 답은 가번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 길 원형에서 나타난 다트의 명칭은.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기출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대로 그렸습니다. 지금 이게 안목점이고요. 이게 앞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처진 게 안목이고요. 조금 이렇게 들쳐진 게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이 처졌기 때문에 앞이고요. 이게 어깨선이고 이게 아몰라인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숄더에 다트가 있는 거. 숄더 다트. 보기 가. 숄더 다트, 나, 넥포인트 다트, 다, 숄더 포인트 다트, 라, 넥라인 다트. 면 답은 가번 숄더 다트입니다. 7번 다음 위치의 다트의 명칭은. 기본 지금 이것도 그림이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어깨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고요. 지금 기출문제 그대로 제가 해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헷갈리지 마시고 요게 어깨고요. 아몰입니다. 이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 언더암 다트는 이쪽에 있었죠. 그런데 얘는 기본 언더암 다트가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자 보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답은 다 이미 정해져 있죠. 가 언더암 다트, 나 로우 언더암 다트, 다 사이드 라인 다트, 라 웨스트 다트. 답은 나 로우 언더암 다트입니다. 8번 다음 중 다트 머니플레이션의 응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프리세스 라인, 나 스모킹, 다 다트 폴리스, 라 요크. 답은 나 스모킹입니다. 스모킹은 장식이죠. 장식봉제법입니다. 머니플레이션은 응용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해설에 조금 프리세스 라인, 뭐 다트 폴리스, 요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모킹은 장식 봉제입니다. 답은 나번이죠. 9번 어깨의 숄더 다트와 웨이스트 다트를 연결한 선의 명칭은. 어깨의 숄더 다트라고 그랬어요. 어깨는 숄더죠. 그리고 웨이스트 다트. 그러면 답은 보이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가 샤넬 라인, 나 넥라인, 다 웨스트 라인, 라 프린세스 라인이죠. 두 개의 다트가 연결된 거는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숄더 프린세스 라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9번에 보기에 보면 어깨 웨스트 다트.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 뒷문제는 점점 쉬워집니다. 10번 세틴 슬리브에 해당하는 소매는. 세틴 슬리브는 기본 원형에 달리는 소매라고 했어요. 가 레글런은 네크라인에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나 퍼프 슬리브. 자, 퍼프 슬리브는 세틴 슬리브에 해당되는 거였죠. 다 요크 슬리브는 가로 절개가 있어서 기본 원형의 소매가 달리지 않죠. 기모노 슬리브는 한 판이죠. 길원형과 소매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봉제선이 없어요. 소매 쪽에. 답은 나 퍼프 슬리브입니다. 11번 다음 중 세틴 슬리브에 해당하는 소매는. 또 11번 문제하고 또 같은 거예요. 가 기모노 슬리브 설명드렸고요. 나 비숍 슬리브는 퍼프 소매가 기른 소매를 비숍 슬리브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퍼프 슬리브나 비숍 슬리브는 같은 세튼 슬리브이죠. 다 레글런 슬리브는 레글런은 네크라인에서 사선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크라인으로 사선이 돼서 몸판을 소매가 먹어 들어갔죠. 라 돌먼 슬리브는 여러분들 가오리 소매 이렇게 소매 끝에서 몸판까지 허리 정도까지 둥그렇게 이어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모노는 소매를 좀 팔을 타고 겨드랑이를 좀 타고 내려온 게 기모노고요. 돌먼은 허리서부터 소매 끝 이렇게 쭉 피면 쭉 가오리처럼 됐다. 그래서 일명 가오리 소매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돌먼 슬리브입니다. 답은 비숍 슬리브입니다. 11번의 답은. 자, 12번 다음 중 세틴 슬리브에 해당하는 소매는. 가 레글런, 나 요크 슬리브, 다 캡 슬리브, 라 기모노 슬리브. 보기가 가, 나, 라는 지금 다
앞전에 설명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보기에서 가, 나, 라는 세틴 슬리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캡 슬리브는 잘 몰라요. 무슨 슬리브를 캡 슬리브라고 하지? 말 그대로 캡입니다. 캡은 기본 원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허리. 그러면 캡은 소매가 여기 소매산만 있는 이렇게 된 요걸 캡이라고 해요. 캡 슬리브는 소매산만 있는 슬리브를 캡 슬리브라고 합니다. 요것도 제가 전에 문제 풀은 계속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요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문제를 더 덧붙여서 문제를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13번 세틴 슬리브에 해당하는 소매는 가 기모노 슬리브, 나 레그 오브 머틴 슬리브, 다 드롭 슬리브, 드롭 숄더 슬리브, 라 요크 슬리브. 드롭 숄더가 이제 나왔어요. 새로운 소매가 드롭 소매는 몸판이 이렇게 드롭돼서 먹어 들어간 거죠. 여기 뭐 농구가 있고 농구티도 있고요. 이렇게 뭐 여기까지가 어깨 끝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매 쪽으로 먹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소매가 달린 게 드롭 숄더 아니면 어깨라고 해서 드롭 숄더, 드롭 슬리브 이렇게도 얘기하죠. 답은 소매 쪽으로 먹어간 거기 때문에 자, 세틴 슬리브에 해당하는 거 가번 아니고 다번도 아니고요. 라번, 요크 슬리브도 아니죠. 레그 오브 머틴 슬리브이죠. 14번 다음 소매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가 레글런 슬리브, 나 카울 슬리브, 다 드롭트 숄더 슬리브, 라 기모노 슬리브. 카울 슬리브는 세튼 슬리브에 속하는 거예요. 가하고 다하고 라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다 세틴 슬리브가 아니에요. 그런데 카울 슬리브는 우리가 카우보이 뭐 밧줄 던지는 모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드레스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팔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카울진 거 예, 자연스러운 주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팔이 뭐 보이고 이렇게 여기서 주름이 이렇게 있는 걸 카울 슬리브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나 카울 슬리브입니다. 15번 타이트 슬리브에 커프스를 달 때의 소매 길이는 타이트 슬리브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암기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번 소매 길이 빼기 커프스 너비 빼기 1.5 이렇게 돼 있어요. 나번은 소매 길이 빼기 커프스 너비 플러스 1.5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소매 길이 플러스 커프스 너비 빼기 1.5 라 소매 길이 플러스 커프스 너비 플러스 1.5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시면서 풀어볼게요. 커프스를 달 때 소매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리브는 소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타이트는 우리 아시죠? 타이트한 거. 그래서 커프스는 셔츠 같은 거에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뒤쪽에 뭐 이렇게 삼각 이렇게 있죠. 지금 제가 앞모습을 그린 거 이걸 커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매 길이가 총 이렇게 있다면 이 소매 길이는 커프스를 달 때 소매 길이라고 했어요. 이거 빼야 되겠죠. 당연히 커프스 길이 빼야 돼요. 그러면 소매 길이 빼기 커프스 너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가 아니면 나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커프스를 다르면 손목이 쪼여지잖아요. 그러면 손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소매 길이 빼기 커프스 플러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은 나번이죠. 커프스 너비 플러스 1.5하고 소매 길이에서 커프스 양을 빼준 거죠. 그리고 여유를 준 거죠. 커프스 너비 플러스 1.5 이렇게 해서 답은 나번이 되겠다. 소매 길이 빼기 커프스 너비 플러스 1.5가 되겠습니다. 16번 귀염성을 돋보이는 소매로 소매선 부분이나 소매 부리에 궤도를 잡아 부풀린 소매는 가 벨슬리브, 나 케이프 슬리브, 다 비숍 슬리브, 라 퍼프 슬리브. 답은 라 퍼프 슬리브입니다. 소매 부리에 궤도를 잡아 부풀린 거 이거는 퍼프 슬리브입니다. 귀염성이라고 해서
만약에 귀염성이 안 들어가 있고 뭐 여성스러운 이랬으면 소매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숍 슬리브, 지금 긴 소매인지 짧은 소매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비숍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귀여움성을 돋보이는 하면 퍼프 슬리브, 그래서 페퍼 슬리브가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퍼프 슬리브를 달 때 길의 어깨 너비는, 그래서 길원형의 어깨 너비는 이런 뜻 질문이죠. 길의 어깨 너비를 넓혀서 교정한다. 길의 어깨 너비를 좁혀서 교정한다. 길의 어깨 너비를 앞부분만 1cm 넓힌다. 길의 어깨 너비를 교정하지 않는다. 답은 나번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었죠. 퍼프 슬리브를 달 땐 어깨를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퍼프가 그러니까 연목 쪽으로 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제가 그림상으로 그려드리면 기본 원형이 자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어깨가 조금 여기서 들어가 길 원형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퍼프가 이렇게 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퍼프가 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깨 넓이를 조금 깎아 먹습니다. 좁힙니다. 어깨 넓이를. 그래서 길의 어깨 넓이를 좁혀서 교정한다. 나번입니다. 18번 밑부분에 퍼프를 넣은 짧은 퍼프 슬리브에 넓은 커프스를 달 때는 미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3cm 내외 내려서 곡선으로 정리한다. 3cm 내외 올려서 곡선으로 정리한다. 1.5 내외 내려서 곡선으로 정리한다. 수평선으로 정리한다. 자, 답은 수평선으로 정리한다입니다. 문제가 넓은 커프스를 달 때라고 돼 있죠. 넓은 커프스. 그러면 커프스가 퍼프가 이렇게, 이게 기본 원형이라면요. 이렇게 돼 있고 커프스가 넓다란 얘기죠. 이게 이렇게 넓은 커프스는 여기가 퍼프지면 안 되겠죠. 보기 싫죠. 이게 가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넓은 커프스, 짧은 퍼프를 달 때 넓은 커프스를 다는 거는 수평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번 긴 소매에 게더를 넣은 소매는 어느 것인가? 긴 소매 게더 답 보이시죠? 보기 보겠습니다. 카울 슬리브, 퍼프 슬리브, 비숍 슬리브, 케이프 슬리브. 긴 소매 게더 비숍이죠. 답은 답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케이프 슬리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플레어드 슬리브라고도 한다. 서클 슬리브도 이에 속한다. 식서 방향과 소매를 잘 맞추어 직선 방향으로 재단한다. 소매 길이를 정한 다음 소매 원형을 6등분하여 3cm 내외씩 절개한다. 자, 답은 답원. 식서 방향과 소매를 잘 맞추어 직선으로 재단하는데, 케이프는 약간 망토 이렇게 그냥 걸치는 느낌의 슬리브이죠. 그래서 답은 답원입니다. 21번 길이가 긴 소매로 소매 끝이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형은? 보기 비숍 슬리브, 캡 슬리브, 벨 슬리브, 카울 슬리브.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퍼지는 형이라고 그랬어요. 긴 소매로 소매 끝이 부채꼴, 여기에서는 벨 모양인 거죠. 벨. 비숍 아니에요. 계속 나왔어요. 캡 아니에요. 앞전에 설명드렸어요. 카울 슬리브. 드레이프지는 어깨 끝이 이렇게 보이고 구멍이 뚫리는 그런 슬리브를 카울 슬리브라고 그래요. 그리고 긴 소매는 없고요. 거의 짧은 소매예요. 카울 슬리브는. 여기에서 긴 소매라고 해서 답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소매산으로만 구성된 소매산으로만 구성된 거 캡슬리브죠. 23번 다음 중 소매의 드레이프와 중심선을 특이한 드레시안 옷에 어울리는 소매는? 바로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드레이프한 중심선을 특이한 드레시안 여성스러운 카울 슬리브입니다. 비숍, 호리젠틀, 돌먼 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시거나 한번 보시면 아니고요. 네. 카울입니다. 24번 소매의 윗부분을 풍성하게 부풀리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소매는?
앞전에 있었죠. 윗부분. 그래서 양다리가처럼 불고 밑에는 타이트한 거. 레그 오브 머틴 슬리브입니다. 25번 길 원형과 소매 원형을 결합하여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소매에 속하는 것은 길 원형과 소매 원형을 결합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 카울 슬리브, 나 레글런 슬리브, 다 비숍 슬리브, 라 타이트 슬리브. 지금 보기가 가, 다, 라는 세튼 슬리브예요. 그런데 길 원형과 소매 원형을 결합한 여기에서 보기 중에서 나번만 결합한 소매죠. 네크라인에서 사선으로 됐기 때문에 몸을 좀 몸으로 들어갔죠. 길 원형 쪽으로 들어갔죠. 답은 나 네글런 슬리브입니다. 26번 일명 프렌치 슬리브라고도 하며 몸판과 소매가 한 장으로 연결된 소매는 기모노 슬리브이죠. 라번 다는 아니죠. 그래서 일명 프렌치 슬리브라고 하고 몸판과 소매가 한 장으로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통으로. 여기에서는 일명 프렌치 슬리브, 기모노 슬리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아몰 라인을 풍성하게 하여 소매 밑에 주름이 잡히는 형의 소매는 보기 가 라글런, 나 기모노, 다 돌먼, 라 요크. 아몰 라인 밑에 풍성한 주름 제가 일명 가올이라고 했잖아요. 차려댔을 때 풍성하게 주름이 생기겠죠. 돌먼 슬리브입니다. 28번 고대 비잔틴 복장의 달마티카에서 볼 수 있는 소매 형태로 아몰 라인을 풍성하게 한 소매는 아몰 라인을 풍성하게 한 소매 바로 앞전에 나왔었어요. 27번 문제인가 26번 문제인가.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다 이런 유행으로 계속 돌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보기에서 다 고를 수 있어요. 고대 비잔틴, 달마티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소매 형태로 아몰 라인을 풍성하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몰 라인 풍성하게. 그러면 답번이죠. 29번 소매를 달지 않는 슬리브의 경우 길이 아몰 라인은 그러니까 길의 아몰 라인입니다. 길이 이거 오타난 것 같아요. 길의 아몰 라인은 길원형의 아몰 라인에서 진동둘레 밑만 1.5에서 2cm 올려 교정한다. 나 길원형의 아몰 라인에서 진동둘레 밑만 1.5에서 2 내려서 교정한다. 다 길의 아몰 라인에서 어깨는 2cm 내외로 파주고 진동둘레 밑만 1cm 올려준다. 라 길의 아몰 라인은 원형 그대로 교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소매를 달지 않는 슬리브리스의 경우 소매를 달지 않는다고 했어요. 소매가 안 달리면 노슬리브란 얘기죠. 민소매예요. 그러면 길에서 기본 원형에서 진동둘레를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타면은 속옷이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달지 않는 슬리브는 그냥 일반 민소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동둘레 밑만 1.5에서 2cm 올려 교정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30번 날개 모양으로 위로 올라간 형의 컵스는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번, 윙, 나, 셔츠, 다, 턴백, 라, 파이핑. 날개 모양 하면 뭐죠? 윙이죠. 윙. 네, 윙이에요. 우리 닭다리, 윙만 이렇게 하고 다리 이렇게 날개, 윙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이런 유형으로 풀으시면 됩니다. 31번 커프스를 접어 올리는 형으로 이거 턴백이죠. 커프스를 접어 올리는 거. 턴백 커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프스를 접어 올리는 형으로 전체 소매 너비에서 커프스의 길이를 빼지 않고 재단하여 붙이는 커프스는 제가 다 말씀드렸죠. 턴백해서 커프스의 너비를 빼지 않아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라 턴백 커프스입니다. 32번 파이핑 커프스는 완성된 너비가 어느 정도인가. 파이핑 커프스라고 그랬어요. 파이핑은 넓지가 않죠. 보기가 가 3cm 내외, 나 6cm, 다 1.5, 라 0.5에서 0.7.
파이핑은 여러분들 파이핑 끝에 뭐 가방 같은데 끝에 아니면 끝단 장식 이런 거거든요. 0.5 내지 0.7입니다. 라번입니다. 33번 장식의 구성 효과를 내는 커프스에 플라운스를 대는 커프스는 플라운스가 나왔습니다. 플라운스는 밑에 이렇게 너울너울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프릴이라고 하죠. 소매 끝에 이렇게 이게 소매 끝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봉제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너울되는 거. 이게 플라운스 슬리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커프스가 플라운스로 되는 거죠. 가번 서큘러, 나 밴드, 다 턴백, 라 파이핑. 자, 턴백하고 파이핑으로 했어요. 밴드는 우리 그냥 일반 밴드, 그냥 커프스를 밴드 커프스 이렇게 일반 커프스보다 조금 약간 짧은 듯한 거 밴드 커프스라고 하고요. 서큘러는 360도 스커트를 서큘러 스커트라고 그랬죠. 그럼 플라운스 너울되는 거겠죠. 답은 가번입니다. 34번에 다음의 네크라인 중 길과 연결되어 목 위로 올라가는 네크라인은 길과 연결되어면 기본 원형이 목을 타고 올라간다고 돼 있죠. 우리 스커트에서 하이, 로우, 하이 스커트, 로우 스커트에서 하이 스커트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목을 타고 가는 거 보이시죠? 보기에서 가 하이넥 라인, 나 V넥 라인, 다 베토 넥라인, 스칼렛 넥라인. 답은 가번입니다. V넥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V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고요. 베토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걸 베토라고 하고요. 스칼랩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드레스 같은데 이렇게 이게 이제 어깨고요. 여러분 이게 어깨고요. 이게 넥라인. 지금 넥라인 그리고 넥라인이 이렇게 스위트 넥라인하고 스칼렛 넥라인이 약간 좀 비슷하긴 해요. 네, 그래서 하이넥은 기본 원형, 기본 목에서 기본 이렇게 원형이 있다면 그림이 이상해지네요. 밑에서 그리려니까. 기본 원형을 이렇게 그린다면요. 이게 지금 넥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실기에서 자켓 하이넥 넥라인 있죠. 하이넥 넥라인. 그게 하이네크입니다. 35번 부드러운 드레스에 어울리는 넥라인으로 물결처럼 앞 목선이 주름진 넥라인은 카울 슬리브 뭐 계속 나왔어요. 물결 치는 거, 드레이프 지는 거. 그래서 카울은 카우보이에 이렇게 밧줄을 던지는 모양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카울이라고 그래요. 답이 보이시죠? 카울 넥라인, 나 하이넥, 다 바토우, 라 스칼렛.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요건 어떻게 된 거, 요건 어떻게 된 거, 요건 어떻게 된 거 다음 문제가 풀기 쉬워져요. 네, 답은 카울입니다. 36번 목 뒤로 세워진 스탠드 부분이 전혀 없는 컬러의 총칭. 목 뒤로 스탠드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컬러를 좀 패턴을 이렇게 제도하시면 이해가 쉬우신데 쓰는 부분이에요. 목을 감싸고 쓰는 부분. 가번의 스탠딩 밴드 말 그대로 스탠딩 밴드죠. 서여지는 부분이 있죠. 나 차이나 컬러는 스탠드 컬러에 속하는데 앞이 양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됐고 동그랗게 된 여민분이 없는 걸 차이나 컬러라고 하죠. 차이니스 컬러라고도 합니다. 일명 차이니스 컬러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일면 차이나 컬러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번에 바이어스 롤 컬러. 바이어스 롤이니까 섰다 꺾는 거죠. 롤 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스탠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라 플랫 컬러. 플랫 컬러는 그냥 딱 눕혀지는 컬러예요. 플랫 컬러, 플랫하다, 눕혀지는 컬러입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세워진 스탠드 부분이 전혀 없는 컬러, 플랫 컬러입니다. 37번 컬러의 세워진 부분은 무엇에 따라 조절되는가? 컬러의 세워지는 컬러는요, 넥라인 부분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보기 보겠습니다. 앞단부.
나 어깨를 올려주는 양. 다 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이 겹치는 양. 라 앞길과 뒷길의 아몰라인이 겹치는 양.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답이 보이시죠? 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이 겹쳐지면 칼라 부분이 좀 좁아지죠. 칼라의 가해 부분이. 그러면 자연히 위로 이렇게 당겨지면서 스탠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라번 같은 게 아몰라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앞단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어깨를 올려주는 거 이건 어깨 처졌을 때 보정법에서 어깨가 처졌을 때 당기는 주름이 생겨서 어깨를 올려주는 거죠. 답은 다번입니다. 겹치는 양. 38번 플랫 칼라의 경우 앞길과 뒷길의 어깨선은 몇 cm 겹치는 것이 완전한 플랫 칼라가 되는가? 가 0.5에서 0.7, 나 1에서 1.5, 다 3에서 4, 라 6에서 7. 네. 지금 문제가 완전한 플랫 칼라,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2.5 내지 뭐 3cm 정도까지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스는 목을 더 많이 이렇게 감싸는 부분.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냥 평균화된 칼라, 어깨 겹친 분 한 1에서 1.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플랫 칼라의 일종으로 칼라 끝이 각이진형의 칼라는 플랫 칼라가 아까 스텐 칼라의 총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번의 피터팬 칼라, 나 숄 칼라, 다 스텐 칼라, 라 세일러 칼라. 여기서 스텐 칼라가 가장 뒤 스탠드 부분이 딱 뭐 피터팬, 숄, 세일러 이런 건 좀 몸에서 좀 이렇게 납작한 그런 느낌이에요. 스텐 칼라는 딱 서는 부분이 있는 플랫 칼라 종류이죠. 40번 앞이 V자형으로 파졌으며 뒤는 사각으로 된 플랫 칼라는 하면 앞이 V자고요. 뒤가 사각으로 몸판에 납작 딱 있어요. 이거 우리 많이 세일러 칼라죠. 그래서 피터팬 칼라, 스텐 칼라, 롤 칼라, 세일러 칼라. V자형이고 뒤가 사각으로 딱 된 건 세일러 칼라입니다. 41번 칼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가 플랫 칼라는 뒤에 목 뒤로 스탠드 부분이 전혀 없는 칼라의 총칭이다. 나 원형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깨선을 1에서 1.5 겹치는 것이 완전한 플랫 칼라가 된다. 다 스테인 칼라는 플랫하고 칼라 끝이 각이진형이다. 라 숄 칼라는 플랫하고 칼라 끝이 둥근형이다. 지금 보기가 있는데요. 잘못된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나 다는 우리 앞전에 문제로 다 나왔던 유형이에요. 라버는 숄 칼라는 플랫한 게 아니고 그리고 칼라 끝이 둥근형이다. 이거 아니죠. 숄 칼라의 원 개념은 몸을 들이우고 우리 숄 칼라 하면 뭐 하냐면 목욕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잘 쓰고 그리고 가디건 이런 데 많이 쓰지만 정장에 연미복 같은 데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플랫하고 칼라 끝이 둥근형만 숄 칼라는 아닙니다. 42번 뒤에서 넥 포인트를 걸쳐 목에 면하여 앞은 자연스럽게 드리워지는 칼라이며 부인복뿐만 아니라 아동복, 기타 모든 옷의 칼라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가 피터팬, 나 숄, 다 세일러, 라 롤.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모든 거에 뭐 목욕 가운이라든가 뭐 아동복이라든가 가디건이라든가 연미복이라든가 이런데 숄 칼라입니다. 43번에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차이니스, 나번의 밀리터리, 다 만다린, 라 스탠드, 롤 칼라입니다. 가나 다는 다 그 유형이에요. 차이니스 칼라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스탠드 롤은 전혀 다른 유형입니다. 44번 다음에서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칼라는 가 셔츠 칼라, 나 차이니스 칼라, 다 세일러 칼라, 라 리본 칼라. 그래서 바이어스로 재단하는 건 리본이죠. 답은 라번입니다.
45번 스포츠 컬러라고도 하며 딱딱하고 직선적인 컬러는 가 숄 컬러, 나 바이어스 롤 컬러, 다 컨버터블 컬러, 라 만다린 컬러. 그래서 답은 가 숄 컬러입니다. 스포츠 컬러라고도 하며 이러면 스포츠 컬러는 나, 다라는 스포츠 컬러 형의 유형이 아니에요. 숄 컬러는 스포츠 컬러예요. 스포츠 컬러 유형에 속하는 컬러이죠. 46번 다음 중 겉 컬러와 안 컬러를 따로 재단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셔야 이해가 되시는데 그냥 이건 암기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보셨으면 괜찮은데 안 컬러와 겉 컬러를 따로 재단한다는 거. 가번 셔츠 컬러, 나 윈 컬러, 다 리본 컬러, 라 리플 컬러. 답은 윈 컬러입니다. 윈 컬러는 약간 스탠드 그 정장 컬러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겉 컬러와 안 컬러를 따로 재단해서 정장 느낌 나게 하죠. 47번 다음 중 구성상 롤 컬러와 스탠딩 컬러의 결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컬러는, 자, 롤 컬러와 접히는 컬러와 스탠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셔츠 컬러겠죠. 스탠드 부분 우리 그냥 남방 컬러. 남방 컬러는 스탠드가 따로 있고 그 위에 접혀지는 컬러가 결합된 거죠. 셔츠 컬러입니다. 48번에 다음에서 리플 컬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리플이라는 거 러프를 리플이라고 돼요. 너울지는 거. 가 부드러운 물결과 같은 주름이 잡힌 컬러이다. 나 러플 컬러라고도 한다. 다 기본 컬러에 절개선을 넣어 180도로 벌릴 때는 뒷중심을 골로 재단한다. 라 기본 컬러에 절개선을 360도 넣어 벌릴 때는 양 어깨선에서 이어준다. 답은 틀린 거 라번입니다. 가, 나, 다는 다 러플 컬러, 리플 컬러 맞는 얘기입니다. 180도로 벌릴 때는 뒷중심을 골로 해서 360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라는 좀 이상하게 어깨선에서 이어준다. 이거는 아닙니다. 360도는 맞지만 벌릴 때는 어깨선에서 이어준다. 이게 틀린 거죠. 49번 스커트 중 밑이 약간 퍼진 실루엣의 스커트는 했죠. 우리 밑이 약간 퍼진 실루엣의 스커트는 어느 것인가? 보기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실루엣, 나 패그 실루엣, 다 A 셔프 실루엣, 라 벨 쉐이프 실루엣. 여기에서 밑이 약간 퍼진 하면 벨 슬리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답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에요. 이 문제를 냈을 때 약간 조금 문제가 이상한 거기 좀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르르 했는데 뭐 어떻게 답이 스트레이트 실루엣입니다. 이거 오답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50번에 스커트에 스트레이트 밴드를 대는 경우 스커트 원형의 길이는 가 스커트 길이 플러스 밴드 너비, 나 스커트 길이 빼기 밴드 너비, 다 스커트 길이 플러스 2분의 밴드 너비, 라 스커트 길이 빼기 2분의 밴드 너비. 그래서 스트레이트 밴드를 대는 경우 스커트 원형의 길이는 밴드를 댈 때, 그러면 당연히 스커트 길이에서 밴드가 위아래가 이렇게 되니까 스커트 길이에서 당연히 스커트 밴드 너비를 빼야 돼요. 그런데 나인지 라인지, 그런데 2분의 밴드 너비가 정답입니다. 그럼 답은 라번입니다. 51번 스커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힙 라인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형의 스커트는 가 벨플레어, 나 세미서큘러, 다 고어드 스커트, 라 스트레이트 스커트. 이게 49번하고 51번하고 약간 문제가 이상해요. 그런데 49번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가번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51번은 정확히 수직으로 내려온 거 스트레이트 스커트 라번입니다. 52번에 플레어 스커트의 플레어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잡히게 하려면 얇은 옷감으로 만든다 했죠. 플레어가 너울너울 되는 거 우리 거의 얇은 옷감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바이어스 재단은 약간 그냥 차름하게 놓이기는 하지만 플레어가 골고루 잡히는 거는 얇은 원단입니다. 이 중에서 이 보기 중에서는요. 53번 다음 중 다트를 넣어 구성하는 스커트는 가 고어드 스커트, 나 플리츠 스커트, 다 스트레이트 스커트, 라 플레어 스커트. 그래서 여기서 다트를 넣어 구성하는 스커트 하면 다트를 넣는다. 플리츠, 플레어, 고어드. 그런데 답번에 스트레이트는 우리 그냥 일자 스커트이죠. 그래서 다트를 넣어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답이 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고어드 스커트입니다. 이게 말로 풀어서 하니까 해석 뭐 설명하기가 좀 아무튼 그래서 다트를 넣어 구성하는 하면 무조건 여기서 고어드 스커트 하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가번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에 360도 플레어 스커트 360도는 서큘러 스커트죠. 서큘러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55번 스커트를 여러 폭으로 등분하여 다트를 잘라버리고 연결하는 스커트는 가 플레어, 나 스트레이트, 다 고어, 라 플리츠. 여기서 스커트를 여러 폭으로 등분하여 하면 고어드를 찍으세요. 많이 틀리셨죠 이것도. 근데 아니고 플레어 스커트라고 합니다. 여러 폭으로 등분하여 다트를 잘라버리고 연결한다 하는 이게 연결하는 해가지고 다트를 잘라버린다는 건 MP 시켜서 밑에가 펼친다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문제를 그럽니다. 답은 플레어 스커트가 정답입니다. 오답 아닙니다. 56번 허리선에서부터 밑단까지 주름을 잡은 스커트는 허리선에서 밑단까지 플리츠 스커트죠. 보기 보면 네 박스 플리츠 아니면 사이드 플리츠 뭐 플리츠 스커트 나다라는 아닙니다. 57번에 맞주름 잡은 형의 스커트는 가 스트레이트 플리츠 나 게더 다 디바이디드 라 박스 플리츠 박스 플리츠죠. 맞주름 잡은 형은 네 스트레이트 플리츠는 그냥 사이드 플리츠를 스트레이트 플리츠라고 또 설명을 한 건지 아니면 스트레이트 플리츠는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그리고 나번에는 게더는 아니죠. 확실하게 게더 스커트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막주름 잡은 거. 그리고 다 디바이디드는 큐롯을 일명 큐롯을 치마 바지를 디바이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번의 박스 플리츠 답이 라번이죠. 58번 스커트의 명칭 중 천을 꿰매서 잡아당겼을 때 생기는 주름 이거 보너스 문제죠. 게더 스커트이죠. 59번에 다음 중 슬랙스의 구성법과 같은 원리 슬랙스 디바이디드예요. 디바이디드는 일명 큐롯이라고도 합니다. 60번 스커트 구성 시 원형이 필요 없이 넓이를 4분의 허리 플러스 게더분으로 잡아 등분하여 만드는 거. 게더 부분으로 잡아 이거 문제가 이제 4분의 허리 플러스 게더분으로 잡아 등분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분하여 만드는 하면 티어드죠. 등분하여 만드는 요걸로 헷갈리시지 마시고 그냥 게더 스커트 아닙니다. 등분하여 만드는 이렇기 때문에 티어드 스커트입니다. 티어 스커트 가번입니다. 61번 앞부분이 겹쳐지는 스커트는 앞부분이 겹쳐지는 거 랩이었죠. 아까 보여드렸죠. 네. 자, 62번 다음 중 점퍼 스커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제 얘기를 잘 들었으면 아마 금방 답이 보이실 거예요. 앞전에 설명을. 가 절개선을 넣어 각도에 맞추어 벌려서 구성한다. 나 제도시 스커트 원형이 필요하지 않다. 다 바이어스로 재단해야 한다. 라 속에 입는 옷의 두께에 따라 목둘레와 진동둘레를 파주어야 한다. 답은 라번이죠. 가, 나, 다는 아닙니다. 절개선으로 각도로 벌려서 이거 아니고요. 뭐 스커트 원형이 필요 없다 아니죠. 스커트 원형과 길원형이 합쳐진 거죠. 길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넥라인 없고요. 노칼라
그리고 노슬리브입니다. 바이어스 재단 아니죠. 라번이죠. 속에 옷을 두껍게 입으면 목둘레도 좀 파주고 진동둘레도 좀 기본에서 좀 파줘야지 편안하겠죠. 63번 블라우스 길이를 정할 때 기본 길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블라우스 길이는 블라우스든 뭐 셔츠는 셔츠 블라우스 이렇게 되는데 기준이 되는 길이는 등 길이입니다. 그래서 등 길이까지 오고 등 길이에서 얼만큼 내려오나 이렇게 이거는 등 길이의 2분의 1만큼 내려오는 게 우리 표준으로 잡는 블라우스 총 길이입니다. 총 길이. 그래서 등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64번에 언더 블라우스에서 주름을 고정시키고자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은가? 다트를 잡아 고정시킨다. 벨트를 매서 고정시킨다. 주름을 고루 잡아 궤도를 만든다. 다리미로 눌러서 고정시킨다. 답은 가번입니다. 다트를 잡아서 다트를 넣어주는 거죠. 다트를 잡아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65번 기본형 블라우스 길이의 치수를 정할 때 허리선부터 어떻게 정하는가? 등 길이 빼기 1cm, 2분의 등 길이, 3분의 등 길이, 등 길이. 자, 제가 63번에서 설명드렸어요. 블라우스 길이를 할 때는 등 길이 가고 허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는 얼만큼인가? 그 등 길이의 2분의 등 길이에요. 2분의 1 등 길이입니다. 66번 블라우스의 앞단의 치수는 블라우스의 앞단이라는 거 여민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블라우스는 2cm입니다. 그리고 뭐 코트 같은 경우에는 2.5 뭐 이렇게 가기도 2.5, 3 가기도 하는데 블라우스는 앞단은 2cm입니다. 여민분입니다. 67번 리본 컬러 블라우스일 때 첫 단추구멍의 위치는 어떻게 정하는가? 리본 컬러예요. 그러면 단추의 반지름 플러스 0.3, 단추의 반지름 플러스 0.6, 단추의 지름 플러스 0.3, 단추의 지름 플러스 0.6. 답은 단추의 반지름에 플러스 0.6입니다. 그래서 리본 컬러 블라우스일 때 첫 단추 위치입니다. 68번 의복의 종류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원피스, 투피스, 블라우스, 스커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거 그냥 아래 위 한 벌 원피스죠. 69번 다음 중 밤의 파티나 음악회 등에 입는 야외복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브닝 드레스이죠. 밤이죠. 밤이니까 이브닝 드레스고요. 70번 오후에 주로 착용되는 옷으로 결혼식이나 저녁 모임에 입는 외출복이라고 그랬어요. 드레스가 아니고 야외복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야외복 하면은 이브닝이고 외출복이기 때문에 애프터눈 드레스입니다. 오후에죠. 오후. 그래서 이브닝이 아니고 이브닝은 밤. 오후는 애프터눈 드레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번 낮에 입는다는 의미로 주간에 모임이나 외출할 때 착용되는 거면 애프터눈 드레스, 데이타임, 칵테일, 이브닝. 그래서 낮에 입는다는 의미. 그리고 모임이나 외출할 때 데이타임입니다. 72번 다음 원피스 드레스 중 일상복으로 통근, 통학, 외출 시 입는 옷은 애프터눈, 하우스, 칵테일, 데이타임. 데이타임이죠. 매일 입는, 자주 입는 옷. 데이타임 드레스입니다. 드레스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한 드레스가 옷을 드레스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입는 옷을. 자, 73번 원피스 드레스에서 어깨 진동둘레에서부터 절개선을 넣은 형은 어깨 진동둘레에서 절개선을 넣은 거. 완전히 잘라지는 거. 이건 어깨니까 그리고 절개선이 들어가죠. 뭐겠어요? 프린세스 라인이죠. 그래서 프린세스 라인 실루엣. 네. 시스, 색, 로우, 프린세스 라인. 다는 다 디자인적인 거 얘기해요.
근데 라버는 구성적인 거 얘기하는 거지요. 구성. 74번 드레스의 실루엣 중 웨이스트의 절개선이 없으며 허리는 들어가는 실루엣은 시스 실루엣입니다. 우리 그냥 시스 실루엣은 슬림하게 이렇게 원피스, 그냥 원피스처럼 되는 거, 허리에 절개선이 없으며 허리가 살짝 들어가는 거 시스 실루엣입니다. 75번 색 실루엣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가 원피스 드레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 나 허리에 절개선이 있고 벨트를 대는 형, 다 박스형 드레스로 옆선을 수직으로 내린 H라인, 라 어깨 또는 진동 둘레에서부터 절개선을 넣는 형. 답은 다번입니다. 박스형 드레스로 옆선을 수직으로 내린 H라인형. 박스형 드레스로 했고 옆선을 수직으로 했어요. 아까는 허리가 살짝 들어가는 거 뭐죠? 시스 실루엣. 그런데 색 실루엣은 박스형입니다. 일자. 76번 허리선을 자르고 벨트를 대는 드레스는 가시스 아니죠. 아까 벨트 없었어요. 허리 절개선 없었습니다. 나 색 실루엣 박스입니다. 다 내추럴 웨이스트 라인 드레스. 여기 답이 있네요. 웨이스트 라인 드레스라고 돼 있네요. 답이. 라 코르셋 실루엣 드레스. 코르셋은 좀 타이트한 거 코르셋 한 판이죠.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내추럴 웨이스트 라인 드레스. 77번 원피스 드레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형은 가 프리세스 라인 드레스, 라 로우 웨이스트 드레스, 다 시스 드레스, 라 시프트 드레스. 시프트 드레스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자연스럽게 허리 라인 살짝 들어간 거. 다 시스 드레스입니다. 78번 시스 드레스에서 뒤 허리 다트의 넓이는, 그래서 허리 다트, 뒤 허리 다트는 뒤 중심에서 허리 다트 들어가는 거죠. 2cm입니다. 79번 하이웨스트 드레스에서 허리선의 위치는 어디 아래로 해야 하는가? 하이웨스트예요. 그러면은 허리에서 위로 올라가죠. 가번 비피점, 나 허리 둘레선, 다 진동 둘레선, 라 힙 둘레선. 근데 허리 위치는 어디 아래로 해야 하는가? 웨스트에서 어디 아래? BP 아래로 해야지 하이웨스트가 되는 거죠. 아래로기 때문에 나번의 허리 둘레선은 위로 가야 되고 진동 둘레선하고는 상관이 없죠. 힙 둘레선도 상관이 없습니다. 웨스트이기 때문에 허리선 기준이기 때문에 진동 둘레, 힙 둘레 이거는 다른 거 갖다 붙인 거고요. 답은 가번입니다. 80. 색 실루엣 드레스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위에서. 그쵸? 가 허리선에 절개선이 있고 벨트를 대는 형. 이거 아니었죠? 그리고 나 옆선을 거의 수직으로 내린 박스형 했죠. 앞전에 풀었었어요. 네. 답은 나번입니다. 81번 바지 원형을 제도할 때 필요한 치수는 가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바지 길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미리 길이가 빠졌네요. 나 허리 길이,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바지 길이. 여기도 미리 길이가, 바지는 미리 길이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허리 그리고 엉덩이 길이지 허리 길이는 아니죠. 다 미리 길이, 바지 길이,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네. 지금 답번이죠. 엉덩이 길이는 빠져서 엉덩이 길이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기본으로 잡으면 돼요. 18이나 19 정도. 네. 이건 별로 중요한 사이즈 치수는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라번에 샷 앞뒤 길이, 바지 길이,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바지는 꼭 미리 길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82번 바지의 명칭 중 가장 길이가 짧은 바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바지 길이 앞에서 명칭했었죠. 쇼츠, 나 자메이카 쇼츠, 다 버뮤다 쇼츠, 라 니 쇼츠. 답은 쇼츠죠.
83번에 슈트 속에 또는 스웨터 위에 입는 것으로 형과 색의 조화로서 변화 있게 입을 수 있는 것은 가 슈미즈, 나 슬림, 다 블라우스, 라 베스트. 보기 중에서는 슈트 속에 베스트를 입지, 조끼. 답은 라번입니다. 84번 의복 원형의 기본이 아닌 것. 가 길원형, 나 소매 원형, 다 스커트 원형, 라 슬랙스 원형. 여기에서 의복 원형의 기본은 길원형, 소매 원형, 스커트 원형입니다. 슬랙스 원형은 기본 원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5번에 다음 설명 중 트렌치 코트에 해당되는 것은 가 일명 쉐이프 코트라고도 한다. 나 두꺼운 옷감으로 풍성하게 만든 짧은 코트이다. 다 레인 코트의 일종이다. 라 벨트가 없는 코트이다. 트렌치 코트 하면 우리 레인 코트, 비옷 이렇게 일명 해당되는 거 비옷 생각나시죠? 트렌치 코트. 답은 답원입니다. 86번 다음 중 세틴 슬리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중에서 가 퍼프, 나 카울, 다 기모노, 라 케이프. 세틴 슬리브에서 기모노는 엄연히 기모노는 통판이죠. 소매하고 몸판하고. 87번 보통 무릎 밑 발목 둘레 부분을 부풀려 벨트로 여미도록 된 슬랙스는 가 버뮤다 슬랙스, 나 벨보텀, 다 플레어, 라 니커보커스. 발목 둘레를 부풀려서 밑에 벨트 이렇게 하는 건 니커보커스 슬랙스라고 합니다. 88번에 진동 둘레와 소매 부리에 게더나 소프트 플리츠를 넣은 소매로서 소매를 짧게 하면서 부풀린 소매의 명칭. 그래서 소매를 짧게 하고 부풀리고 그 뭐죠? 퍼프 소매죠. 네. 가 세틴, 나 퍼프, 다 셔츠, 라 레글런. 답은 나번입니다. 퍼프 소매. 다음은 옷감 정리 필요성과 일반적 주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과목에서 20문제씩 나옵니다. 1과목 의복 구성, 그리고 2과목 재료학, 소재, 의류 소재, 3과목은 패션 디자인이지요. 디자인 쪽. 이렇게 3개에서 20문제씩 나와서 합쳐서 60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의복 구성에서 한 큰 단원이지만 소 단위가 많습니다. 그 소 단위 중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년도 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라고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자꾸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